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이 있어도 안심하고 입찰하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법제처 유권 해석 아주 최신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정말 고급 정보, 자, 돈 되는 정보입니다. 따끈따끈한 돈 되는 정보. 자, 이것만 알아도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정보라고 생각되기에,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아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보도자료에 보면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그 농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산업단지 관련된 내용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이따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대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산업용지라고 하는 것은 용지, 공장 및 건축물, 저는 그게 생각납니다. 그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일단 생각이 나는데, 자,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 밑에 보면 법률 중에서 그 줄친 부분만 보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자, 요까지만 나와 있는데 요걸 위와 같이 해석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보면 관리기관은 사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약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업용지 등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어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이것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산업단지 물건 분양받고 좀 돈이 안 된다 싶으면 돈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 자,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런 물건이라고 한번 보면, 이런 물건은 보통 어떤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냐 하면, 자, 제일 위에 줄에 있는 내용이 완전 FM입니다. 사업체가,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에 맞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자,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 계약을 하고, 뭐, 잔금도 치르고 하겠죠. 그러다가, 좀 입주 시점이 오면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합니다. 입주 계약, 자, 분양 계약을 했는데 입주 계약은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한마디로 건물 전체 중에서, 자, 건물 전체 중에서 층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층 서측에는, 자, 절단하는 업체. 자, 2층 센터에는 가공하는 업체.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서 전체를 이렇게 꾸미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분양받은 자가 전반적인 그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에 맞게 관련되는 그 위치에 입주하는 것이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하고 나서도 입주 계약을 하는데, 자, 입주 계약이 개념에 맞겠죠. 당연히 분양을 내용을 설명을 듣고 분양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 계약하고 나서 입주 계약도 뭐 쉽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래서 입주 계약하고 잔금을 치른 다음에 그 업체가 직접 사용한다. 자, 이게 완전한 FM입니다. 완전한 FM이고, 자, 여기서 약간 야매가 나오는 것이, 자, 뉴스에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지식산업센터. 아무나 분양을 받아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아마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내가 그 지식산업센터의 그 개념과는 다른 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체가 없더라도 일단 분양 계약을 하고서, 자, 입주 계약은 가라로 그 서류를 좀 꾸며가지고 일단 입주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릅니다. 이까지는 똑같고, 그러고 나서 지식산업센터에 맞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임대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업체가 입주 변경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임대한 업체가 입주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자, 요까지가 지금 FM하고 약간 야매, 요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지금 유권 해석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에 맞는 사업체가 분양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체가 분양 계약을 하고서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입주해야 될 시점이 오는데, 그때는 상황이 좋아서 만약에 뭐 플러스 피 막 2억 3억씩 막 붙고 막 이러면 당연히 그냥 입주하면 되겠죠. 입주를 해도 되고 임대를 줘도 되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인기가 이 지역이 떨어져서 나중에 입주할 시점에 마이너스 P가 발생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분양값에 그 분양 가격에 이 물건을 받을 업체는 아무도 없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나 입주 불가하다. 환불 요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권 해석 내용은. 자, 입주 불가는 어떻게 하는가? 자, 간단합니다. 입주 불가는, 자, 내가 원래는 입주하려고 그랬는데 적자가 나가지고 지금 아직은 형편상 입주할 수 없다. 그래서 입주 불가다. 또는 내가 그 입주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그 사이에 분양받고 나서 너무 회사가 커져 버려 가지고 훨씬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 나 여기 입주 못한다. 자, 이런 식으로 입주 불가하니까 입주는 못한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실을 대고 환불 요청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법 내용이 지금 유권 해석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개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까지 들어보신 분은 이야, 이거 노다지다 싶으실 겁니다, 아마. 자, 보겠습니다. 계속. 자, 2번 긍정적인 면. 자, 산업단지가 분양할 때 인기가 없어도 분양 완판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부정적인 면은 관리기관에서 나중에 그 산업단지가 실패를 하면 대규모로 물량을 떠안을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단점은 어차피 사업 추진하는 데서 생각할 문제이고, 자, 분양받을 수 있는 사업자라면 개인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조정위원회 재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개인이라면 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분양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자라면, 이 사업자가 분양받는 것이라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분양받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다 노출돼도 뭐 입주 불가 사유만 이야기하고 환불 요청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자, 사업자라면 조금 관심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나오면 자, 무조건 분양받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업자는 무조건 분양받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산업단지마다 규약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일단 가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질문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분양받고 나서 몇 년 뒤에 99.9%는 여기 내가 들어올 수 있다. 내가 들어올 수 있는데 혹시나 0.1% 잘못될 경우에 조금 상황이 바뀔 경우에 자, 그때는 분양 뭐 취소 안 되나 살짝 떠보는 겁니다. 떠봤는데 상대방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이유가 우리 직원들 중에 몇 명이 여기를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그냥 상황 봐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괜찮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유권 해석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사장님은 그냥 분양받고 나중에 정 안 되면 0.1% 확률이지만 정 안 되면 자, 분양 금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자,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지금 분양 계약하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생각 다시 해봐야 되고 당신 말이 맞다. 분양받고 나서 자, 환불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오면 그냥 무조건 분양받는 것이겠지요. 자, 정말 얼마나 이거 좋은 겁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거 오징어 게임의 그 뽑기 잘해서 상품 받으면 그 상품 내 거고 자, 뽑기 하다가 실패하면 아이고 잘 놀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완전한 꿀팁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꿀팁 여기까지 소개를 드렸고 자, 두 번째 자, 보도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자, 둘째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 허가 결정서와 매각 대금 납부 증명 서류로도 해당 농지의 종전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 보전 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자, 이 말을 딱 들어보시면 이야 참 편하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 꽤 되실 겁니다. 자, 계속 보면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농지법 시행 규칙에 지금 26조 2항에 6번 내용 보시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자,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먼저 건축 허가를 받아 농지 전용 허가도 의제된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건축 허가와 농지 전용 허가에 관한 권리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 소유자와 사적인 약정을 맺기 어려운 경매 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보전 부담금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서 등 엄격한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면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은 농지에 건축 중인 땅 입찰은 자유다. 자, 마음 놓고 입찰을 해도 된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첫 번째로 그 농지증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유권 해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농지증 문제 경매에서 중요하죠. 자, 정석은 이런 겁니다. 정석.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 농지 보전 부담금 받고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반려 통지서에다가 반려 사유를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적어서 반려 통지서를 받으면 됩니다. 자, 이거 농취증하고 똑같은 효과, 그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받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이고 또 정석입니다. 이게 정석. 자, 그 개발 행위 허가난 땅인데 당연히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죠. 자, 이게 정석인데 혹시나 전후 좌우로 완전 막혀 있는 그 공무원을 만나게 된다면 자, 2번 야매로 가야죠. 야매. 자,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후 농취증 발급을 받고 그러고 나서 낙찰 후 농지보전 부담금 권리 승계를 증명하면 되겠지요. 자, 처음부터 이 야매로 접근하면 안 되고, 자, 1번 정석을 엄청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을 하고, 정 안 되면, 이 공무원이 잘 모르는구나. 그럴 때는 2번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자, 1번이 정석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건축 중인 건물 개발 행위에 대한 권리. 자, 유권 해석에 나와 있듯이 낙찰자가 매각 허가 결정서와 매각 대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면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니까 자, 낙찰자 매각 허가 결정서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돈 내면 매각 대금 납부 증명서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자, 한마디로 낙찰자가 당연하게 권리를 가진다. 낙찰자가 농지보전 부담금 권리를 승계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보면 건축 중인 그 건물은 자,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대장에도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같은 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 농지만 경매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농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에 건축 중인 건물은 조금 애매하죠.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인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무허가 건축물도 지상권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보면 혹시나 지상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상권이 있다면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지상권자에게 자, 지금부터 이 땅 주인은 나니까 나한테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지료를 청구하면 되겠죠. 지료 주면은 그 임대료 받고 땅은 계속 보유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료를 주지 않으면 철거 명령해서 건물을 철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건축 중인 건물이니까 유치권이 있을 확률이 더 높겠죠. 자, 유치권이 있으면 그 지상권보다는 좀 복잡할 것이지만 어차피 내가 땅만 내 거기 때문에 그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지불해야 될 그런 어떤 비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채를 많이 땡겨서 낙찰을 받았다면 좀 시간이 쫓길 수도 있겠지만 자, 내가 큰 부채 없이 땅을 낙찰 받았다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 됩니다. 자, 유치권자 길어봤자 2년입니다. 2년. 길어봤자 제가 봤을 때는 2년입니다. 나는 급할 거 없지만 저 사람들은 그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점유하는데 또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쪽 상대방이 불리하죠. 자, 그래서 유치권도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진다면 유치권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중인 건물 개발 행위에 대한 권리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유권 해석은 건축 중인 건물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를 하시고 자, 두 번째 유권 해석 두 번째 내용 유권 해석 두 번째 내용은 자, 농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농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이 있더라. 이때 농지 그냥 마음 놓고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셔라. 자, 입찰 자유롭게 하셔라. 자, 이러한 내용의 유권 해석입니다. 자, 정말 꿀같은 두 가지 따끈따끈한 유권 해석 내용. 자, 이런 것들이 잘 활용하면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자, 두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